지금 제 옆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직접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공감혁신위원회 혁신을 이루되 국민의 공감을 또 동시에 얻어야 되는 작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 며칠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 몰락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좀 시리즈로 다룬 바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독배를 마시라고 하니까 마시고 죽겠다고 했다더라. 독배라고 생각을 실제로 하십니까? 사실은 솔직히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자리가 얼만큼 위중하고 또 힘든 것인가를 제가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예. 정치를 하면서 봐왔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독배를 마셔야 된다면 예. 마셔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이 질문은 듣기 싫은 질문이시겠으나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으니까 옮겨보겠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자가 왜 비대위원장을 맡았느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국민적 시각에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저희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저에게 이번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으라고 한 것은 예. 원내대표는 사실상 선거의 공천에 관여를 하지 않고 예. 선거에 대한 주로 모든 일은 당대표가 이제 그동안에 당대표나 사무총장이 하긴 하죠. 예. 해오셨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저한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좀 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진보 진영의 한 인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집단 기억력은 유효 기간이 2주밖에 안 된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2주밖에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망한다 하고 목소리 높이다가도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그냥 유야무야되고 또 흔히 얘기하는 계파 간 나누기 이런 것으로 대충 흐지부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세상 일이 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이제 예. 일상적인 것인데요. 저는 지난 금토일, 그러니까는 주말 동안에 상임 고문단 또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해서 17시간 정도에 걸친 비상회의를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회의에서 제가 얻은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낡은 과거와 결별해야 되겠다라는 예. 것,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얻는 혁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을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예. 만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야당에 기대고 싶은 어떤 그런 국민들의 숫자가 많다라고도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낡은 과거 결별하면 사실은 좀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낡은 과거라 하면 뭘 지칭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낡은 과거의 예를 크게 두 가지로 들어드렸는데요. 하나는 투쟁적 이미지를 가진 어떤 정당으로부터의 정당으로부터 탈피를 하면서 오히려 더 정의로움을 더 굳건히 세우는 일, 예. 그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요. 경제 민주화와 복지의 근간을 둔 생활 정치를 예.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의 문제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그게 드렸습니다. 방법론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장외로 나간다라든가 그런 건 안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안 한다라기보다는요. 장외라는 것은 정말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 이제 앞으로 쓸 수 있는 예.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정강 정책의 변화도 있습니까 혹시? 정강 정책은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예. 지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 당규가 과거의 민주당 시절과는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강 정책까지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상대당은 선거를 앞두고 당명, 당 색깔, 또 당이 추구하는 바 많이 다 바꿨습니다. 그것이 비록 선거 전략 때문에 그랬다라는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의 유연성은 보였다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는 생각을 안 하시는 모양이죠. 그 질문에는 이제 아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억력이 예, 뭐 예. 2주밖에 안 된다는 거하고 동일한 것인데요. 예. 선거 전략을 바꾸고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가 복지를 새누리당이 내걸고는 실제로 아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다고 또 같이 약속을 안 지키는 정당이 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정치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제가 드린 질문은 네. 그 새누리당한테 지키라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구체적으로 뭘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정당의 색깔을 바꾸고 이름을 예. 바꾸는 그런 어떤 거칠애적인 것이 아니고 예. 국민과 공감하면서 예.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새누리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면 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차이점은 거기에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가미된 그런 정당이다라는 예. 설명을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밝혀드렸습니다. 아직 네. 구체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 뭐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나 청사진은 그렇게 잡고 있다 이런 네, 쪽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예. 하도록 하고요. 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단식도 계속되고 있고 네. 국회 논의는 정지 상태고 새누리당은 세월호 전국 때문에 민생 살리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최소한 7개 법안이라도 좀 통과시키자. 그럼 7개 법안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월호 전국과 관련 없이 특별법과 관련 없이 통과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합의해서? 저는 새누리당이 그 제시한 그 7개 법안의 내용이 예. 저한테는 한 번도 전달된 적이 없고요. 예. 항상 방송에 나와서 말씀만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란법이라든가 정부조직법 같은 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새누리당은 그 법안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저렇게 집권 여당이 실질적으로 지금 약 16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국회 운영이라든가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사실은 집권 여당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에게 설명도 해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구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우선돼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회되는 대로 7개 법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렇다면 설명이 있으면 그건 통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